생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쉽게 붓고 또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다리. 혹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진 않으셨나요? 심해지면 미관상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질환,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몸에 꽉 끼는 청바지와 또 레깅스 착용이 많아지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하지정맥류.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정맥류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증상에 따라서 6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단계로 실핏줄이나 작은 혈관이 피부에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맥류가 생기는 단계인데 구불구불한 혈관이 피부에 보이는 단계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외형적으로는 보이는 혈관이 없더라도 하지정맥류의 원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종이 동반되는 단계로 종아리와 발 부위에 부종이 잘 생깁니다. 네 번째는 피부 변화의 단계입니다. 피부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색소 침착과 습진의 단계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 피부 경화증이나 백색 위축성 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궤양으로 발전하게 되면 하지정맥류 증상의 5번째 단계가 됩니다.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의 흔적이나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에서는 진행성 피부 궤양이 나타나며 드물게 피부 괴사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맥 이상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동반되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쥐가 나거나 저린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은 특징적으로 오전보다 오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리가 붓거나 혈관이 보이는 증상도 있으며 척추와 무릎에 문제가 없는데 허리나 다리, 발바닥 등의 통증이 있는 경우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손발이 차거나 두통이나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리 혈관들이 눈에 띄게 돌출되지 않았다면 하지정맥류가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나 체형 그리고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의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혈관의 돌출 정도로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혈관은 보이지 않지만 증상이 심해서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중증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관이 돌출되는 것은 하지정맥류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심하게 돌출돼서 육안적으로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면 모두 하지정맥류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체형이 마르신 분들은 혈관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 피부톤이 밝은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실핏줄이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하지정맥류 환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혈관들이 보이거나 다리가 좀 무겁고 붓고 시린 증상이 동반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의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지정맥류는 혈액이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발끝으로 역류를 하는 질환입니다. 정맥혈이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선 상태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자가 한쪽 손으로 다리를 눌러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고 다른 손에는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해서 혈액의 역류를 검사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통증 없이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으니 하지정맥류 의심이 된다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기 하지 정맥류의 경우엔 자연 치유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를 꼭 해야 할까요? 예, 초기 하지 정맥류의 경우는 증상이 경미하고 초음파 검사상 역류가 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간에 다리에 무리가 가게 되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지 않은 경우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정맥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증상 초반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중증의 하지 정맥류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지 정맥류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원인이 되는 복제 정맥에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가지 못하고 발 쪽으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혈관을 제거하거나 막아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크게 수술과 시술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수술을 살펴보면 냉동 치료기를 이용한 발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고주파 치료나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약품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아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하지 정맥류 환자 가운데 혈관이 돌출된 경우는 약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매끈한 다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돌출이 없는 환자의 70%가 진단이 늦어져서 수년씩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하지 정맥류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다리의 순환을 도와주는 하지 정맥류 스트레칭입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벌려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시고요. 왼 다리는 일직선으로 뻗어주세요. 양손은 종아리 양옆에 손바닥 짚으신 상태에서 척추가 동그랗게 굽지 않도록 최대한 길게 뻗어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발등을 길게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마시며 척추는 계속 길게 유지하시며 발목을 당겨줍니다. 자, 이때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동일하게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내쉴 때 발등 길게 밀어주세요. 천천히 10번 반복해줍니다.